네, 그러면 컴팩트 바리뷰 웨비나 정식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안현주 변호사님께서 해주실 예정이고요. 아시다시피 안현주 변호사님은 한국 변호사이시기도 하지만 또 미국에서 로스쿨 JD, LLM 과정을 다 거치시고 미국 바시험도 통과해서 미국 변호사 자격증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세션은 안현주 변호사님의 발표 이후에 Q&A 세션도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 끝난 뒤에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점 질문하실 수 있고요. 또 중간중간에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채팅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나중에 몰아서 답변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안현주 변호사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벌써 시간이 6분이 지나서 저희 빨리 시작하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오늘 특별히 더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시작하기 전부터 기다려주셨던 분들도 많으셔서 네, 제 소개는 넘어가고 네, 이제 목차는 봤으니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로스쿨 입학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신 걸로 알아요. 네, 우선 이제 어드미션 받으신 거 축하드리고 아직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시간 통해서 내가 준비를 하면 이런 게 나의 다음 단계구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만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알아두시면 저는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외국인으로 미국에 취업하는 게 어렵다. 따라서 로스쿨 가봤자 별로다. 이런 얘기도 주변에서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 탑 로스쿨, 탑 14, T14 졸업 못하면 취직 어차피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이미 약간 이렇게 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실제로 그 말을 하는데 로스쿨을 자기가 다닌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소리 나시는 분은 꺼주시고요. 취업할 때 물론 학교 순위, 학점 중요하지만 그게 물론 중요하지만 막 절대적이고 절대 불가능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이 왜 대형 로펌에 가기를 원하고 또 대형 로펌에 가기 위한 좋은 로스쿨에 가길 원하냐? 비자 이슈나 그 영주권 이슈가 있는 경우라면 대형 로펌들은 한 명을 잘못 뽑아도 다른 변호사를 빨리 대체하기가 쉬워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캐파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을 취업시키는 게 오히려 더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자기 회사 내에 이민 변호사도 이미 다 있어서 그런 면에서 작은 사무실들은 외국인을 취업시켰다가 비자나 이런 게 빨리 제때 안 나오면 이 사람을 일을 시키기도 힘들죠. 자기들이 그렇다고 새로운 사람을 뽑기에 아주 유리한 위치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큰 데에서만 뽑히고 작은 회사는 가기 자체가 힘들다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는데 제가 주변에서 봤을 때는 반드시 그랬던 것 같지 않아요.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람 바이 사람. 그러니까 너무 그거에 어차피 안 된다더라. 이런 거에 먼저 걱정하시거나 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하다 보면 어떻게든 다 풀려서 남을 사람 다 남고 한국에 더 좋은 기회가 있어서 한국 가실 분들은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변호사, 미국 변호사 뭐가 더 낫냐? 이런 말도 많이 하시고 있는데 요즘은 한국 변호사들 중에도 한국 변호사한테도 계약서 중에 영어로 된 계약서를 검토 요청하는 경우가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회사에서 법무하시는 분들한테는 한국 변호사한테 약간의 이제 미국 변호사스러운 일들을 기대한다는 말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쪽을 가셔도 저는 수요는 항상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로스쿨 랭킹이 낮으면 취업 불가냐? 저는 낮은데도 취업한 사람을 굉장히 많이 봤고요. 실제로 제가 한국 기업에 미국 변호사를 뽑는 그 채용하는 면접위원으로 들어간 적도 있었어요, 여러 번. 근데 그때 블라인드 인터뷰를 해야 돼서 학교를 가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답답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 나온 사람인지를 알아야 이 정도구나, 어느 정도 하는 사람이구나 알 텐데 기업에서 뽑을 때는 다 가려놨더라고요. 그래서 랭킹 낮은 사람 되게 유리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면접을 본 적이 있습니다. 모든 회사가 다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럴 수 있다라는 거.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로스쿨 입시가 아니에요, 오늘은. 근데 워낙에 로스쿨 입시 자체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아서 아주 간략히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LSAT 당연히 중요하죠, 로스쿨 입시. 근데 LSAT이 오르지가 잘 않는다. 라는 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물론 공부 자체를 안 해보고서 안 오르나 봐라는 거랑 했는데 안 오르는 거랑은 천지 차이죠. 그래서 우선 해보시긴 해야 되는데, 따라서 너무 이거는 계속 가도 안 오른다. 언제 포기할지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이게 로스쿨 간 이후부터 이제 시작인데 너무 수험 기간 자체가 길어져요. 내가 탑14 갈 LSAT 성적 만들 때까지는 더 이상 안 움직이고 계속 LSAT만 보겠다. 못 만들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공부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셔야 된다. 그리고 로스쿨은 랭킹이 당연히 여러분 생각이 엄청 중요하시겠죠. 1등이라도 높으면 거길 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은 생각하실 수 있는데 결국은 내가 어디서 살지를 기준으로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턴십을 내가 서부에서 학교를 다니고 동부로 인턴십만 갔다가 다시 서부로 돌아가서 학교를 가고 이런 거보다는 자기가 있는 곳에서 인턴십을 대체로 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탑스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동부에서 오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서부에서 오는 나 말고도. 그리고 지원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빨리 제출하셔야 돼요. 제가 이건 유튜브에서도 언제나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해야 할 이야기부터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로스쿨에서 여러분한테 어떤 학생을 기대할까? 그걸 우선 생각해 보시는 게 좋아요. 먼저 아무래도 이제까지 학교를 다니셨다 보니까 성적을 잘 받아야 돼. 난 시험 잘 봐야 돼. 막 이런 마인드이실 수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발표를 잘하고 공부도 잘하는 약간 그런 학생스러운 사람을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을 텐데 로스쿨에서는 변호사 같은 사람을 원합니다. 이게 뭐냐? 변호사처럼 생각하고 변호사처럼 말하고 변호사처럼 행동하는 미래의 나의 동료. 약간 다르죠, 느낌이. 공부 잘하는 고시생처럼 하고 다니는 애와 나 이제 변호사처럼 행동하기로 했어. 변호사처럼 말도 하고 책을 읽어도 변호사처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한 단계 달라지는 사람을 기대한다는 거. 그래서 판례를 읽고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해해서 그걸 사실관계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그걸 글로 표현했는데 그게 시험지일 뿐이지 글로 표현하고 논리 정연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또한 moot court, 모의 재판 같은 거를 해요. 아니면 mock interview라 그래서 그런 인터뷰, 모의 인터뷰 과정, 클라이언트 인터뷰 이런 것들이 수업 중에 되게 많은데 그때 정말 변호사처럼 다 정장 입고 브리프케이스 들고 와서 명함도 가짜로 만들어 와서 정말 정식으로 변호사인 척을 하면서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판사님이나 주변에 변호사들이 와서 그 평가도 해요. 점수도 매기고 따라서 그런 활동들을 잘 할 수 있는 변호사스러운 사람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로스쿨 수업이 어떤 거냐라는 거 제일 처음으로 여러분이 알아셔야 되는 건 학교에는 수업과 시험이 두 가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 수업에서 배운 거를 나를 테스트한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이제까지 다닌 학교들은 그랬으니까요. 근데 그렇다 보니 이제까지 다닌 학교에서는 이건 시험에 나올 거야. 이거는 잘 사법 시험에 나오는 거야. 이거는 변호사 시험에서 중요해. 이런 식의 강조점들이 있었던 게 기억나실 거예요. 그쵸? 그리고 시험에 안 나오는 안 중요한 거. 근데 미국 로스쿨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수업은 수업, 시험은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수업은 되게 수업스럽게 해요. 이거 시험에 나온다. 이거 꼭 외워라. 이런 말 거의 일절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시험 공부는 당신이 배운 이거 안에서 스스로 알아서 하게 하는 공부입니다. 애들이 물어보지도 않아요. 이거 시험에 나와요. 이거 꼭 읽어야 돼요. 이런 류의 질문을 할 수도 없고 할 분위기도 아닙니다.
네, 그러면 수업 자체가 어떤 거냐? 우선은 리딩을 무조건 다 하고 가는 게 기본입니다. 판례의 내용을 다 알고 가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 판례 의미와 발전사, 현재 지금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배우는 게 로스쿨 수업이에요. 우리는 나 읽다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교수님한테 가서 물어봐야지를 이제까지 수업으로 알고 학교를 다니셨잖아요. 별로 그런 분위기가 사실은 로스쿨은 아닙니다. 그 정도는 읽으면 네가 혼자서 이해할 수 있지 않아? 이게 약간의 제가 느꼈던 분위기예요. 그렇게 당연히 내용은 우선은 그 사실관계와 그 맥락을 이해한 상태에서 그거에 베이스한 디스커션을 하는 게 수업이지 이 판례에서의 A 다음에 B라는 절차가 있었고 B 다음에 C라는 절차가 있었고 이거 자체를 설명해 주는 건 스스로 공부를 해 온다는 거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업을 수업 자체로 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왜 공부하고 이게 시험에 어떤 방식으로 나올지를 거의 수업 시간에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되게 많이 들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시험 보겠다는 거야? 감이 안 잡히시는 상태에서 수업이 끝나는 경우들이 사실은 되게 많으실 수 있어요. 반면에 시험의 경우에는 이제까지 배운 되게 포괄적인 거를 굉장히 시험스럽게 물어봅니다. 바 exam처럼 유형을 만들어서 물어봐요. 따라서 수업에서 배운 그 상태 그대로만 이해를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면 이게 시험으로 컨버트하는 과정을 안 거쳤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미리 전에 시험 문제 등을 풀면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네, 넘어가면 그러면 입학 전에 여러분 이제 준비하고 계실 텐데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하실 생각이신가요? 예를 들어 쉽게 생각하면 나 법률 상식이 없다. 약간 되게 쉬운 약간 입문서, 미국법 이런 거 읽어보실 수도 있고 이 미국의 헌법, 헌법의 역사 이런 류의 책들을 보시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 거 봤으니까 나 미국 로스쿨 가서 적응 잘하겠지. 이렇게 상식이 많아졌는데 법정 드라마 봤으니까 용어도 좀 안다. 옛날에 하나도 몰랐는데 좀 괜찮다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게 어쩌다 도움이 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도 모르는 것보다야 우리나라 역사를 이해하는데 역사 드라마 보면 한 번도 안 본 사람보다야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한국사 전반의 구조를 아는데 그게 엄청나게 도움이 되나요? 그렇진 않죠. 한 에피소드에 대해서, 한 시대의 요만큼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알게 됐을 뿐 전반적인 걸 아는 데는 사실 도움이 된다고 저는 안 봐요. 여러분이 만약 난 상식을 키우는데 이번 방학을 보내야겠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식은 굉장히 넓게 흩어진 아주 얕은 지식이에요. 로스쿨에서 원하는 건 내가 지금 배우는 부분에 대한 굉장히 in-depth knowledge입니다. 굉장히 인텐시브한 거를 요구해요. 따라서 여러분이 드리는 시간에 비해서 아웃풋이 상관이 거의 없을 거다라는 게 제 생각. 교과서를 내가 사서 먼저 보겠다. 알고 보니 1학년 때 이런 과목을 듣는다더라. 교과서를 아마존에서 사서 내가 봐야지. 사신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펼쳐보셨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했는데 책이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판례가 모아져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이 아무런 백그라운드가 없이 그걸 판례를 그장 어떻게 읽으며 이걸 앞으로 어떻게 쓰겠다는 건지 스스로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더 중요한 건 교수님이 다른 교과서를 쓰면 전혀 내가 읽은 이 판례 내용이 거의 99% 쓸모가 없다는 거. 네, 돈도 굉장히 많이 들죠. 교과서가 비싸니까. 여러 가지 케이스 브리프 마찬가지입니다. 가이드 없이 하기는 사실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그럼 뭘 해야 되냐? 저희가 얼마 전에 로스쿨 입학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입학하고 나니 어떻냐라는 설문조사를 했어요. 한번 넘어가 봐 주실래요? 그래가지고 우선 로스쿨 자체가 만족스럽냐? 되게 좋으시대요. 저는 이걸 보고 너무 좋았어요.
매우 좋다와 좋다만 있지 싫다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왜 좋은지, 제가 질문을 잘했던 건지, 힘들긴 하지만 공부하는 과정 자체가 즐겁다는 답변이 되게 많았어요. 로스쿨 생활에 만족해서. 돈 낭비, 뭐 이런 류의 얘기보다는 힘들지만 배운 게 많아서, 막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서 저는 좋았습니다. 넘어가 주시면, 네, 뭐 수업이 되게 좋으셨대요. 수업 좋고, 뭐 미국 유학 자체도 좋고, 근데 이제 힘든 점을 우리 또 알아야 되잖아요. 입학 전이신 분들은 리딩, 콜드콜이란 뭐냐면 이제 수업 중간에 그냥 여러분 이름을 무작위로 불러서 발표를 시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안 쉬니까 매산 일어나서 뭐 이 케이스에서 뭐 사실관계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해봐 이런 식으로 아무나 불러서 말을 시킵니다. 굉장히 스트레스 받죠. 영어 익숙하지 않아서 노트 정리 어렵거나 낯선 곳에서의 적응, 뭐 시험 답안을 작성하거나 체력 관리, 라이팅 숙제, 뭐 불안감 같은 걸 말씀하신 분들도 있고 이러셨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수업 준비하는 게 좀 어렵다 이런 분들이 많으셨고, 네, 넘어가면 그래서 준비를 하지 않았다. 왜냐면 이게 제가 뭐 제 강의를 듣는 분을 대상으로 했던 설문이 아니라서 안 들었다는 분들이 있고, 들었다는 분들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분들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걸 조언하겠느냐? 예습을 해라. 리딩 속도를 높여놔라. 듣기 공부를 해라. 이런 것들 있었고, 또, 그치만 대부분의 분들이 말씀하셨던 건, 운동 체력 관리를 해라. 지금이 체력 관리 시작하셔야 될 때입니다. 넘어가 주세요. 네, 보세요. 이거는 제가 그분들이 줬던 거. 이건 저도 항상 강조하는 건데, 아는 만큼 들리기 때문에 선행학습을 꼭 하고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선행학습해도 수업 들을 때 노트 테이킹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글로 시험 대비해서 머리로 정리하고 시험 당일 영어로 내가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시험 시간이 매우 부족하니까 주요 문장은 기계적으로 작성 가능한 수준으로 암기하세요. 타이핑 속도가 느려서 고생했습니다. 또 두 번째,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거죠. 수업은 새로운 걸 배운다기보다 기본 룰은 안다는 전제하에 적용하는 법을 배우는 듯합니다. 전체적인 그림은 미리 머릿속에 넣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거기서 거기다 남들은 이것도 되게 좋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출발선이 동일하다. 나보다 뛰어나 보이지만 주눅 들지 말라. 이거는 제가 아는 변호사님이 제가 이 설문조사 한다니까 써주신 거예요. 일하신 지 한 10년 되신 분인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가셔서 자신감 있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 볼까요? 네, 이제 로스쿨 입학 받으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우선은 이제 미국 생활 자체가 처음이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가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공부만 하지 않아요. 그렇죠? 생활도 해야 되죠. 생활 터전이 옮겨간 거죠. 인터넷도 개통해야 되고 차를 사든지 뭐 교통편을 마련하고 책을 사려고 해도 여기는 한국보다는 뭐 쿠팡, 마켓컬리 이런 게 잘 없는 동네입니다. 더 오래 걸려요. 그래서 넉넉히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거 필요하고요. 네, 영어 타이핑 아까 전에도 여러분들이 지적하셨어요. 영어 타이핑 느려서 고생했습니다. 영어 타이핑 준비해 오세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라면 영어를 많이 틀어놓고 영어 타이핑. 앞으로 영어를 계속 쓴다는 거잖아요. 로스쿨 갔다는 건 영어로 하려는 직업을 한다는 거니까. 그리고 체력 관리. 네, 오히려 공부가 제일 마지막일지도 모를 수준으로 여러분이 그곳에 가시면 적응하는 것 자체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드실 수 있어요. 생각지 못한 것들로. 네, 이제 넘어가면 어떻게 그러면 1학년 생활 물어보신 분이 있어서 준비해봤는데 예습을 하죠. 수업을 예습하고 수업 자체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업을 들은 걸 복습하고 다음 수업을 예습합니다. 계속 무한 반복하다 주말에 그 일주일 동안 배운 것들을 정리를 해요. 근데 이때 예습에서의 중요한 건 내가 1시간 동안 얼마나 읽을 수 있을지라는 거예요. 한국 책들은 여러분이 약간 스킵하면서 대강 보고도 들어가서 대강 썰을 풀기가 쉬워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그 교과서는 판례라서 스킵하면서 읽어지지 자체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 뭐 많이 문의하셨던 뭐 유학생 출신들도 그러시고 쉽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나중엔 익숙해지지만 읽기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영어 자체를 잘 하셔도. 그렇기 때문에 1시간에 내가 얼마나 읽을 수 있지?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 1시간 안에 내가 얼마나 정리할 수 있지? 예를 들어 케이스 하나를 읽는데 2시간이다. 수업 가기 전에 뭐 3개를 읽어야 된다. 그럼 6시간이나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게 정말 시간이 무한대로 필요하게 되거든요. 따라서 어떻게 내가 시간을 줄여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어야 돼요. 너무 이게 도저히 시간이 안 나온다. 인터넷에서 케이스 브리프라도 찾아서 읽고 들어가셔야죠. 그리고 결국에 그거 외에 라이팅 수업이 있죠. 라이팅 수업에 숙제를 하는 시간은 별도죠. 또 아웃라인은 주말에 따로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앞에 어떤 선배가 말했던 것처럼 로스쿨에서는 내용을 알고 들어오는 걸 전제로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라는 게 어떤 의미라고 저는 생각하냐면 오늘 내가 케이스를 읽었어요. 내일 그 케이스에 대해서 수업에 들어가서 토론을 하고 그걸로 아웃라인을 만드는 그 속도를 따라가기에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입학 전에 공부를 하고 들어가면 내가 공부한 룰이 이거였는데 이 케이스는 이 룰을 적용하고 있네. 알았어, 난 이게 뭔지 하면서 정리를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그게 사실은 쉽지. 학교에 처음 들어가서 케이스를 처음 읽어봐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 수업 시작 전까지 헤매다가 수업을 듣고 이건가 봐. 이제부터 이걸 공부해야서 정리해야지라고 하면 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어요.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당시에. 그렇게밖에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여러분이 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시간이 굉장히 쫓길 수밖에 없어요. 그때 가서 모든 걸 하려고 하기에는. 그리고 단순히 암기를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시험에 적용을 해야 되는 거니까 다른 사람과 또 이야기해보고 어떻게 이걸 적용할지 훈련해보는 거 되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를 해야 되냐? 운동을 안 했죠. 저도 할 새가 없어서. 근데 해야 돼요. 결국엔 안 하면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기 때문에 마인드 컨트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아까 전에 그 로스쿨 재학생이 쓰시기도 했는데 마인드 컨트롤 하는 게 되게 어렵다. 학교에서 그래서 그런 멘탈 헬스 같은 거를 되게 중요시해서 그런 워크숍도 많이 해요. 로스쿨에서 실제로. 뭐 가족이 같이 유학을 가시면 가족과의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고 플러스 공부와 이 모든 거에 플러스 결국엔 여러분이 취업을 하셔야 되고 거기서 살기를 원하시는 경우 아니면 살기는 원하지 않아도 취직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트워킹이 그 위에 올라가야 됩니다. job interview, job search 그게 여러분이 하는 모든 거 위에 올라가야 돼요. 근데 아웃라인을 다 못 만들었어. 케이스를 내일 읽어야 되는데 못 읽었어. 그 와중에 뭐 온캠퍼스 인터뷰도 있고 뭐 너무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너무 많은 게 짧은 시간 안에 물밀듯이 들어온다는 게 로스쿨의 저의 생각했을 때 가장 큰 챌린지예요. 이거를 아주 긴 시간 동안 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다 할 수 있어요. 아주 어렵지 않아요. 근데 되게 짧은 시간 안에 9월 이제 8월 말에 입학하죠. 그래서 12월 중순에 시험 볼 때까지 3달, 3달, 4달 사이에 너 이것도 해야 돼. 이거 너무나 많은 걸 한꺼번에 주고 얼마나 잘 해내는지를 보는 게 로스쿨이라서 그리고 그걸로 성적을 매기고 그걸로 인턴십을 가고 해서 내가 그 시간 안에 그때 가서 이 모든 걸 쑤셔 넣을 능력이 되면 그냥 가시면 되죠, 로스쿨.
근데 보통의 경우는 쑤셔 넣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미리 어떻게 준비를 할지, 미리 할 수 있는 데까지 로스쿨 들어가면 이미 시간이 그 사람들에 의해서 컨트롤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시간 동안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정해서 효율적으로 하시라고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넘어가면 그러면 어떻게 수업 예습을 해야 되냐? 학교 가기 전에 예습하라는 말 많이 했으니까 일반적인 예습이랑은 아까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스스로 알고 스스로 읽고 기본 개념은 이해하고 온 걸 기대하지 읽었지만 못 알아듣겠지 내가 선생님, 교수님이 설명해 줄게라는 식이 아니에요. 네, 판례를 다 알고 그래서 콜드콜 예습을 안 하고 가면 우선은 뭐 마이너스죠. 굉장히 마이너스고 콜드콜로 이름을 부르죠. 따라서 굉장히 긴장이 되죠. 내가 안 읽고 들어가서 그걸 하려면. 근데 케이스 브리프라는 거를 그래서 보통은 하고 가게 됩니다. 여러 장이에요, 판례가. 근데 그거를 읽고 여러분 한국에선 책을 읽을 때 그냥 하이라이트를 친다거나 뭐 옆에 조그맣게 몇 마디 써놓고 뭐 원고 패소 뭐 이렇게만 써놔도 다 따로 노트 테이킹을 잘 안 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판례를 읽을 때는 특히 케이스 브리프라는 방식으로 판례를 정리를 해요. 케이스 브리프는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판례를 그냥 긴 판례를 읽고 뭐 5장, 6장짜리를 읽고 요만한 한 페이지로 정리를 하는 건데 그렇게 이제 만들어 가려면 쉽지 않죠. 그래서 요즘은 되게 인터넷에 떠다니는 브리프도 많이 읽는 것 같은데 교수님은 항상 그것보다 더 자세히 기본적으로 읽고 왔을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열심히 읽고 가야 되고 이제 타이핑 훈련을 병행해야 되고 근데 결국에는 그럼 수업에서는 어떤 걸 하냐? 각 판례의 사실관계를 우리가 외우는 게 수업이 아니에요. 이런 팩트를 베이스해서 이런 룰들이 만들어졌다. 그런 케이스들을 여러 개 배우고 이 케이스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미래의 사건에 적용할 수 있을지를 배웁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처음에 배운 거는 음식으로 치면 육수를 우려낸 거에 더 가까워요. 육수를 우려내고 거기 넣었던 뭐 멸치니 이런 걸 우리가 먹나요, 요리로? 안 먹죠. 다 버리죠. 약간 사실관계, 우리가 읽은 케이스에 있는 사실관계는 그런 거예요. 룰을 만들기 위해서, 육수를 만들기 위해서 쓴 멸치 같은 거? 근데 그걸 모르면 그 멸치를 붙잡고 엄청 외우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처음에. 왜냐하면 이 로스쿨에서 배운 거를 어떤 식으로 시험을 보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안 알려주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배우는 걸 어떻게 시험 본다는 거지? 모르니까 그냥 지금 배우는 모든 걸 다 외우는 건가 보다 하면서 시간 낭비를 하는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알아야죠. 결국에 내가 이 케이스 브리프라고 수업에서 들은 게 뭐에 써먹는 건지.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거에 써먹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교과서에 제가 말한 가이드가 안 나오고 교수님들이 그런 말을 해주지 않아요. 기말이 될 때까지. 그래서 제 생각엔 약간의 그 외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힌트가 필요해요. 그러면 뭐 프리로 타이핑 제가 말씀드린 타이핑 꼭 해야 되고 프리로 수업을 저도 이제 프리로 강의를 만들어서 하고 있지만 이거를 들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들으라는 사람이 있고 주변에 듣지 마. 돈 낭비야. 뭐 내지는 야, 가면 다 배워. 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필요 없다. 수업과 관련 없어. 뭐 관련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수업에서는 하나의 케이스를 1시간씩 분석을 해서 거기 안에서 룰을 뽑아내는 방식을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디스커션은 뭐 일반적인 환경에서 만들어줄 수 없죠. 그거는 로스쿨 클래스룸에서만 가능한 경험입니다. 일반적인 강의는 정제된 룰을 가르쳐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 사실관계에서 뽑아내는 룰을, 이 사실관계에서 어떻게 뽑아서 룰을 만들 것인지 따라서 깊이 있는 디스커션으로 하지 않아요. 그러면 안 들으라는 소리냐? 저는 들으라고
항상 추천해요. 그리고 들어서 불만을 가지신 분이 솔직히 없습니다. 다들 되게 만족하셨어요. 근데 왜 그 얘기를 하냐? 수업을 여러분이 들으시면 그게 끝이 아니에요. 시험이 끝이죠. 로스쿨에서는. 그럼 여러분은 시험에 적합한 사람이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데 수업에서는 시험에 적합한 거를 하나도 해주지 않아요. 가서 보시면 압니다. 왜 제가 이 말을 하는지. 따라서 아까 전에도 어떤 분이 남겨주셨지만 미리 내가 어떤 게 내가 알아야 될 룰이고 사실관계를 읽을 때도 이 룰 때문에 이 사실관계를 우리가 읽나 보다라는 감이 있게 읽는 거랑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싸우고 있지? 이 사람들이 왜 항소심까지 가고 있지? 지금 우리가 이 케이스를 왜 읽어?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하면서 읽는 거랑은 효과가 굉장히 차이가 나요. 내가 길을 알고 걸어가는 거랑 모르면서 계속 가다 보니까 어디에 왔네? 계약의 성립에 우리가 와 있네? 이거는 되게 다르죠. 좌표를 알고 가는 거랑 모르는 거랑.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수님이 뜬구름 잡게 수업을 하는 스타일이다. 그러면은 수업에서 배워가야 될 테이크어웨이가 뭔지 자체를 모르고 수업을 듣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하나,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한 영어를 굉장히 빠르게 말하면서 논점이 막 지나가요. 근데 내가 이거를 왜 배우는지, 이 판례가 왜 중요한지 모르고 지금 어제 읽고, 어제 예습 처음 하고 지금 수업에 들어갔다. 핵심 요지를 모르고서 그걸 들으면, 사전 지식이 없기 때문에 들리는 대로 쓰는 거예요. 내가 들리는 데까지. 제가 예전에 봤는데, 필기가 너무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수업에서 뭐가 중요한지를 전혀 모르고 그냥 들리는 아무 말이나 썼구나스러운. 근데 그런 노트로는 절대 시험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네, 정말로. 너무 힘들어요. 남의 노트를 봐도 정말 따라가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렇게 돼버리면. 그래서 그런 수업 시간이 몇 개만 쌓여도 굉장한 스트레스가 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전에 굉장히 많은 거를 긴 시간 동안 하면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하라고 약간 일부러 그런 훈련을 시키는 게 로스쿨이에요. 영어로 답을 안 써봤는데 뭐 법률 과목은 당연히 당연히 답 안 써보셨겠죠? 한 달 전에 알게 된 거를 영어로 완벽하게 그쵸. 저희가 뭐 9월 달에 수업을 듣기 시작했으니까. 근데 12월에 초에 시험을 봐니까 2달 처음 알게 된 내용을 영어로 2달 후에 잘 쓴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난 수업을 들었어. 이해했어와 이거를 법률가스러운 영어 문장으로 써서 A를 받을 만큼의 레벨로 올려놨어는 또 천지 차이예요. 나 아웃라인 다 만들었어. 나 지금 시험 잘 보겠다. 아웃라인에 있는 거를 사실관계에 적용해서 영어로 기승전, 서론, 결론, 본론이 있는 IREC에 맞춰서 쓰는 게 별개의 이슈예요. 그럼 언제 그 답안 쓰는 연습을 하냐? 그 시간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제일 좋은 건 미리 이게 무슨 내용인지 예습을 하고 가서 수업에서는 오히려 리뷰처럼 이게 포인트구나. 이 교수님은 이런 식으로 내가 아는 룰을 강의하고 있구나를 캐치를 해서 노트를 잘 정리해서 그거를 남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라고 할 때 내가 영어로 외우고 기출 문제를 계속 풀어보고 교수님을 찾아가서 디스커션을 하고 하는 게 제일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 다른 로스쿨을 다니다 더 좋은 로스쿨로 탑14로 트랜스퍼 했던 분과 얘기했을 때도 그분도 자기는 시험 전에 몇 번이나 가서 교수님한테 자기가 답안지를 써가서 이게 틀렸냐 맞았냐 계속 고쳐서 계속 1대1로 디스커션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쓰면 답안지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럼 나도 해야지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교과서의 내용을 따라가지를 못하고 리딩을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는 와중에 답안지를 써서 교수님한테 가져가서 리뷰를 받고 다시 리뷰를 받으러 갈 시간은 없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네, 필참. 그리고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수업을 즐기는 게 저는 정말 로스쿨 경험에서 놓쳐서는 안 될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항상 수업 준비가 안 되거나 부족하거나 '나 부르면 어떡하지?' 긴장 상태에 있느라 그런 디스커션 자체를 즐기지 못하고서 로스쿨을 다니는 건 너무 아까운 일이거든요. 내가 더 준비가 돼 있으면 그 디스커션에 더 뛰어들 수 있고 '아 나 부르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나도 할 말 있는데.' 와는 되게 그 인터랙션이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그 경험을 해 보시기를 정말, 정말 추천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노트 테이킹 수업 나 미국에서 학교 나왔는데 나 뭐 미국에서 살다 왔는데 이러신 분들 여기 계실 거예요. 아니면 난 뭐 영어로 들어본 적이 없는데 토플 외에 봐 본 적이 없는데 너무 걱정된다. 이렇게 여러 단계의 이제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리스닝 보통은 나 미국 살다 왔는데, 나 미국 안 살아 봤는데로 되게 크리티컬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전문 분야의 경우에는 그런 거보다는 배경 지식을 쌓는 싼 사람이냐 안 쌓은 사람이냐가 훨씬 더 크리티컬합니다. 왜냐면 저한테 이제 그분은 뭐 중고등학교 때부터 미국에서 이제 유학을 가셔서 있으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제 수업 듣고서 이메일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듣기 전에, 신청하기 전에 로스쿨 이미 되게 좋은 로스쿨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분이 뭐 8월 언젠가 직전에 이제 붙으신 거예요. 그래 가지고 '나는 그냥 재수해야지. 내년에 로스쿨 다시 가야지 좋은데.' 했는데 막판에 8월 언제 붙으니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 준비도 없이 이제 가야 되는데 갔더니 수업이 하나도 안 들린다는 거예요. 나는 미국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되게 좋은 학교들만 다녔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지 자기가 모르겠어서 자기 어떡하냐고 연락이 오신 거였어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길 "제가 이렇게 미국에서 살고 했는데 정말 바보 된 기분이에요. 하나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지금 당장 어떻게 준비를 해야 이걸 따라가냐."고 해서 수업을 듣고 하니까 그다음부터 너무 들린다는 거예요. 또 한 분은 여기는 토종이시죠. 갔는데 자기한텐 너무 다 들린다는 거예요. 딴 애들이 안 들린다 그래서 '내가 영어 잘하나?'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근데 그분은 제 수업을 듣고 가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신 그다음에 저한테 이메일 보내서 하신 말씀이 근데 이게 자기가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라 배경 지식 때문에 들렸다는 걸 알았다고 이메일을 보내셨는데 그 이유가 제가 수업에서 커버하는 게 이만큼이면 교수님이 커버하는 건 당연히 더 많겠죠. 약간 바시험과 좀 상관없는 역사에 대한 것도 커버를 하시고 근데 그날이 온 거예요. 그렇게 저하고 공부를 안 했던 부분이. 그랬더니 자기가 도대체 이걸 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더라. 그래서 '아 이게 영어가 들리는 게 배경 지식 때문에 들리는 거지 내가 영어 자체가 들리는 거 그 실력이 늘었던 건 아니구나.'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 보여 드릴게요. 이걸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시고 왜 배경 지식이 중요한지 그리고 배경 지식만 있으면 어 내가 토플 점수 나쁜데 나 리스닝 안 되는 데가 큰 장애가 되지 않는 게 다행히 로스쿨이라는 거. 왜냐면 우리가 아는 어떤 한정된 텍스트 내에서 공부를 하고 묻지 뜬금없는 물리학을 묻는다든가 뜬금없이 경제 논리에 대해서 묻는 게 로스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디스커션이 퍼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한번 볼까요? 네. 이거는 1 학년 1 학기 때 톨츠라는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중에 나오는 이제 유튜브에서 찾은 클립이에요. 소리가 굉장히 느리세요. 여러분이 이거를 보시면서 한번 노트 테이킹을 해 보세요. 굉장히 느려요. Now, res ipsa loquitur applies only in certain situations, and this is when they apply.
1. That there was an accident. 2. That the thing or instrumentality which caused the accident was at the time or prior to under the exclusive control and management of the defendant. 3. That the accident was such that in the ordinary course of events, had the defendant used ordinary care, the accident would not have happened. And 4, very importantly, some jurisdictions include that the plaintiff did not contribute to or cause the negligent act. 어떠셨어요? 우선은 이렇게 느리게 말하는 교수님은 없습니다. 어떠셨어요? 뭐 남겨주셔도 돼요. 이 정도면 막 로스쿨 너무 쉬운데요. 이렇게 쓰셔도 되고, 네, 도저히 타이핑 속도가 못 따라가네요. 뭐 제가 이렇게 늦게 말한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어휘가 부족한 것 같아요. 라고도 말씀하실 수 있어요. Now, 근데, Ray- 잠깐만요. 또 혹시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러면 몇 분 더 없으실 분들 있으면 같이 듣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잘은 들리는데 타이핑이, 네, 잘 들리는 건 문제가 없다. 영타 속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면 들리신 분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혹시? 왜냐면 영어는 들리죠, 항상. 근데 그래서 이게 뭐에 대한 내용인가 보다 하는 느낌이 오신 분들이 있으신지, 아니면 사고의 4가지 유형, 그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쵸? 뭔가 4가지로 나눠서 말을 해줬죠. 네. 그러면 제가 네, 한번 다시 바로, 그쵸? 아는 단어는 많이 나오고, 어디서 들어본 단어들은 막 쭉 나열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결국에 무슨 내용인지 바로 연결은 좀 안 되실 수 있어요. 그러면, 한 번 더 들어볼까요, 우선? 제가 배경 지식 한번 말씀드리고 이거를 할까요? 레집사 로큐토르라는 거는 라틴어예요, 우선. 영어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럼 레집사 로큐토르가 뭐냐? 이제 톨츠라는 불법 행위론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거기에서 손해배상을 받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손해를 입었으면 불법 행위를 한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손해배상을 받는 거죠. 그러면 제가 항상 다른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를 알아야지 할 수 있는 거죠. 네, 알아야. 근데 뭐 교통사고를 나를 차로 치는 걸 봤다. 저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 제가 알죠. 뭐 속도가 빨랐다던가 신호를 안 봤다던가 그리고 입증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내가 모르고 당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언제 모르고 당하냐? 제가 걸어가는데 빌딩에서 하늘에서 갑자기 밀가루 푸대가 떨어져서 저를 쳤습니다. 누가 나를 쳤는지 어쩌다가 저기서 밀가루 푸대가 떨어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저기 있는 저 밀가루 공장에서 잘못해서 떨어졌을 거는 같아요. 그쵸? 그럴 때를 레셉사 로큐토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입증 책임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이런 배경이 약간 조금 뭔가 힌트가 됐나요? 그리고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Ipsa loquita apply. Res ipsa loquita applies only in certain situations. And this is when they apply. 1. That there was an accident. 2. That the thing or instrumentality which caused the accident was at the time or prior to under the exclusive control and management of the defendant. 3. That the accident was such that in the ordinary course of events, had the defendant used ordinary care, the accident would not have happened. And 4, very importantly, some jurisdictions include that the plaintiff did not contribute to or cause the negligent act.
조금 뭔가 힌트가 되셨나요? 제가 썼던 거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는 노트 테이킹을 이렇게 했어요. 저는 당연히 얼마 전에 이거 들으면서 레집사 근데 이렇게 빨리 치려면 우선은 들리는 대로 바로 칠 수 있어야 쓸 수 있습니다. 당연히 넘버링도 하면서 쓰죠, 저는. 먼저 언제 이 레집사 로크토라는 이 프린시플, 이 원리가 적용되냐, 어떤 사고가 났죠, first. 그리고 두 번째, that caused, 여기 스펠링 에러가 있네요. 왜냐면 뭐 급하게 썼으니까. accident를 일으킨 것이 at the time or prior to까지만 썼어요. the accident, 제가 아니까. accident가 일어날 때 어땠냐. 중요한 거는 under the exclusive control and management of the defendant. 네, 피고가 exclusively 그거를 컨트롤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밀가루 공장은 피고의 공장이고 피고가 다 관리를 할 수 있지 딴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갑자기 밀가루를 던질 수 있고 이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그 accident는 어떤 accident냐? ordinary course of event. 일반적인 경우였다면 안 일어났을. 그쵸? 갑자기 그 하늘에서 떨어질 리가 없잖아요? 네. 그랬던 거였다. 그럴 때는 입증 책임이 저쪽으로 넘어간다. 내가 아니라 저쪽 잘못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some jurisdiction에서는 plaintiff가 거기에 그 negligent act, 과실에 어떤 뭐 기여를 한다든지 과실에 관여하지 않았었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에서의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레집사 로크토가 어떤 경우에 적용이 되냐 이 자체의 1, 2, 3, 4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원고가 원래는 입증 책임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원고의 입증 책임을 완화해주는 원리라는 그 히든이라고 하는 그 레셔넬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걸 알아야 여러분이 나중에 문제를 푸실 때 지금 원고가 왜 이런 사고가 났는지 잘 모르는 시츄에이션이야. 그러면 일반적인 내가 알던 과실 입증 책임을 적용하긴 힘드네. 이때 적용할 수 있는 룰은 뭐가 있지? 우리가 옛날에 배운 레집사 로큐토를 여기에 적용하면 되겠구나. 이게 되는 게 수업을 이해한 겁니다. 근데 수업에서 이렇게 안 알려줘요. 수업에서는 레집사 로큐토 이거가 나온 판례를 계속 디스커션하고 네가 알아서 중요한 걸 빼가라 라는 식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이 빼가실 수 있었을 것 같으세요? 처음엔 힘듭니다. 이거 왜 하지? 나 혼자 따르게 해석하기도 쉬워요. 다 들리고 다 알아들었는데도 나 혼자 결론은 다른 쪽으로 이 판례를 왜 써야 되는지 시험 문제 이거를 지금 쓸 상황인지 아닌지가 사실 제일 중요한 건데 거기까지 못 가는 경우가 사실 되게 많습니다. 네, 벌써 1시간이 다 돼가네요.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writing. 네, 제가 수업 듣고 뭐 정리하고 이거 당연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writing 이거는 더 잘 쓰면 더 잘 쓸 것 같아서 시간 잡아먹죠. 우선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writing. 왜냐면 이거는 주어진 원칙에 맞게 글을 쓰는 방법을 배우는 거지 더 어려운 말, 더 멋있는 말 이런 말을 쓴다고 해서 점수를 더 받는 그런 writing이 아니거든요. 네, writing에서 누가 더 규칙을 잘 지켜서 쓰느냐가 더 중요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 원칙을 대신 잘 수업 시간에 가르쳐줘요. 그대로만 잘 팔로우 하시면 됩니다. 네, 기말 시험에 대해서 물어보셨던 분들도 계세요. 이제 나중에 아웃라인이라는 걸 만드실 거예요. 지금 제가 아웃라인을 말해줘도 내용도 모르는데 아웃라인을 본다고 사실은 될 일은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때 가서 또 웨비나를 나중에 하거나 해서 뭐 필요하시다면 그렇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중요한 건 아웃라인을 대부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서 아웃라인 어떻게 만들어요? 언제부터 만들어요? 막 이러는데 아웃라인은 수단이에요. 시험을 잘 보기 위한 수단.
그쵸. 근데 그 수단을 막 갈고 닦고 막 시험 전날까지 아웃라인 만드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중요한 건 그 아웃라인을 활용해서 시험을 잘 볼 수 있게 하는데 활용할 시간이 없이 그 전날까지 그걸 만들고 있으면 언제 아웃라인을 외우고 언제 아웃라인을 활용을 못 해보는 거죠. 만들긴 다 만들어 봤는데. 그래서 아웃라인은 완벽할 필요는 없다. 네, 완벽한 아웃라인이 아니라 시험에 필요한 아웃라인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아웃라인 만드느라 수업에서 교수님이 적어준 노트 정리하느라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서 실제로 시험 문제, 선생님이 주신 past exam, 뭐 기출 문제 이런 것들을 풀어보지 못하고 눈으로만 보고 문제 푸는데 3시간? 아유, 이걸 내가 풀어보느니 그 사이에 노트 한 번 더 읽는 게 낫지 해서 안 풀어보고 그냥 시험에 가는, 눈으로만 보고 가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냥 너무 바쁘니까 풀어보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걸 풀어볼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미리 다른 것들을 해결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뭐 여기서 한국 변호사이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한국에서도 한국말로 보는 시험도 모의고사를 여러 번 보고 시험을 보죠. 그쵸? 내가 빨리 쓸 수 있어. 말도 그냥 막 나와. 그래도 시간에 맞춰서 답을 쓰는 연습을 하고 시험을 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이거는 영어로 보는 시험이고 한 번도 써보지 않은 iReg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쓰는 답안이에요. 근데 한 번도 시간에 맞춰서 안 해보고 그냥 들어가서 나오는 데까지 쓰겠다는 거는 정말 너무 무모하죠. 제 시간 안에 제대로 쓰기 너무 힘들죠. 혹시나 써도 굉장히 특이한 일이죠. 그리고 잘 쓰기 굉장히 어렵죠. 따라서 미리 여러 번 자세히 쓰면서 풀어보고 남이 쓴 답안을 분석해보는 시간이 내가 몇 자 더 외우는 시간 그 시간만큼이나 아니면 더 이상 중요하다. 그래서 쓰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마시라. 스터디 필수는 아니다. 못 들어갔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도움이 될 수 있다. 여러분이 딱 보면 그런 느낌 드실 거예요. 아, 쟤는 공부 잘하네, 쟤는 공부 못하는 애. 느낌이 오는 애들, 미국 애들은 그 느낌에 하나도 안 맞습니다. 네, 쟤는 운동만 하나 보다. 이런 애 공부 잘해요. 잘할 수 있어요. 쟤는 껄렁거리나 보다. 그런 애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옛날에 생각했던 한국에서 봤던 것과 굉장히 다른다는 거. 어떤 애랑 해도 다 어느 정도 이상 수준이라는 거. 사람을 그렇게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근데 그러면 하라는 거냐, 스터디. 저는 안 했는데 한 적도 있었고 안 한 적도 있었는데 중요한 건 내가 수업에서 못 알아들은 걸 물어볼 수도 있죠, 친구한테. 근데 기본 룰이나 이런 거를 친구도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걔라고 다 알아들은 게 아닐 수 있거든요. 차라리 그런 것들은 교수님한테 오피스 아워에 가서 한 번에 쫙 물어보고 친구들하고는 그런 기출 문제를 쓰고 서로 디스커스하고 왜 이렇게 썼는지, 뭐가 이슈인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더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느낌의 잡담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우리가 앉아서 이걸 외워야 되는데 이렇게 뭐 패스트 exam 하나 읽고 이렇게 뭐 1시간씩 잡담처럼 하는 건 너무 시간 낭비 아닐까? 진지하지 않은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미국식 사고,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이슈를 보는지에 대한 눈이 잘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둘 필요가 반드시 있는 것 같아요. 나 혼자 다르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같이 저희 애가 와서 네, 이제 넘어갈까요? 네. 그래서 수업 후에 이제 리뷰를 하게 되시죠. 수업에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케이스만 정리를 해줘요. 그러니까 케이스만 배웠으니까 케이스만 정리하면 나는 정말 공부 다 했고 완벽히 다 시험 준비된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케이스는
육수를 내는 멸치라고 말씀을 드렸죠. 육수를 따로 만드시는 그런 아웃라인 작업이 필요하고 더 중요한 건 육수를 정말 좋은 요리를 만드는 거잖아요. 실제 문제 어떻게 연결시키는지 그 적응 훈련하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그건 기출문제 같은 거나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 왜냐면 저희가 배우는 건 시험이나 나중에 실제 사실관계에 써먹을 수 있는 큰 뼈대들을 잡는 거거든요. 근데 뼈대를 안 모으고 멸치를 모으고 있으면 안 돼요. 시험 전날까지. 그리고 그 뼈대로 무언가 어설프나마 집을 자꾸 지었다 부셨다 지었다 부셨다 하는 답안 작성 연습을 꼭 하셔야 돼요. 네. 요 샘플 문장을 외우신 이게 제가 만든 아웃라인이에요. 아웃라인은 보통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네. 이렇게 하이라키라 그러죠. 뭐 A 있고 로마자 있고 그냥 숫자 있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를 보고 나 이렇게 할 줄 모르는데 막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가서 수업을 어느 정도 듣고 내가 아는 내용이 있을 때 그걸 가지고 아웃라인으로 바꾸는 연습인 거지. 아웃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인위적으로 공부해서 할 그런 성격의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뭐 다음 학기 시작하고 나서 한 번쯤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10월이나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노트나 뭔가가 쌓였을 때 그때 이걸 어떻게 아웃라인으로 바꿀 건지 8월 말에 들어가자마자부터 다음 주부터 아웃라인 쓰는 게 아니라 한 달씩 이렇게 뭔가 내용이 쌓인 후에 아웃라인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한 페이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엔 이거를 뭐 하루 수업이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이제 작은 숫자 1, 2, 3 이게 보통 뭐 하루나 이틀치의 수업이거든요. 그럼 한 4-5시간 동안 수업한 내용이 요렇게 줄여지는 거예요. 그 대신 클래스 노트는 훨씬 길었죠. 한 7, 8장 클래스 노트를 썼지만 요렇게 줄여지는 게 아웃라인입니다. 네. 한국식과 달라요. 매일매일 예습 복습이 필요하고 막판에 급하게 점수를 억지로 올리거나 하는 게 되게 어려운 아웃라인이나 이렇게 타이핑을 하면서 시간을 들여야 되게 성실히 공부해야지 되지 뭐 눈으로 쓱쓱쓱쓱 시험 직전에 막 하루 이틀 봐서 잘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렇게 요행을 바라실 수는 없는 시험.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전에 그 핵심을 아셔야 된다고 했죠. 이게 왜 그냥 영어가 들리는 걸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들린 건데 그래서 이 룰이 뭐고 제일 중요한 건 이 룰을 언제 어떨 때 쓰는 건지 왜 이걸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지를 아시는 것까지 돼야 그 하나의 토픽이 정리가 되는 거지. 플러스 그걸 영어로 문장으로 외워서 쓰던지 다른 사람한테 말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그게 한 토픽이 마스터 되는 거라서 대충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대충 쓴 글과 급하게 막 대충 쓴 글과 차분히 생각이 정리된 채 쓴 글이 읽으면 차이가 나잖아요. 깊이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 걸 답안까지 내가 가지고 가고 싶으시면 숙성할 시간이 필요하죠. 한두 달 안에 막 급히 막 몰아넣어서 머릿속에서 막 뒤죽박죽인 걸 답안으로 쓰는 거와 정리가 된 상태에서 충분히 내가 사실관계도 하나하나 체크가 돼서 내가 정말 이제까지 준비한 모든 거를 시험 답안에 보여준다. 이거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대부분은 많은 경우 우당탕탕 답안을 쓰죠. 그중에 우당탕탕이 아닌 답안이면 얼마나 눈에 돋보이겠어요? 네. 이거는 저희 제가 하는 강의에 대한 설명의 페이지입니다. 제가 잠깐 안내를 드릴게요. 컴팩트버 리뷰에서 로스쿨 입학 준비 패키지가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1학년 1학기 들어가셔서 배울 과목들을 미리 예습하실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1학년 1학기가 가장 중요한 학기라고들 하는데요. 아무것도 모르고 어버버버 하면서 몇 개월이 지나지만 사실 그때
나온 시험 점수, 그러니까 그 GPA를 가지고 인턴십이라던가 이런 거를 어플라이를 주로 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 1학년 1학기가 정신이 가장 없지만 가장 중요한 학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예습을 하시고 수업을 듣고 또 네. 시험을 보실 수 있게 구성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이메일이나 아니면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문의를 하시면 되고요. 네, 후기들도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나중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네. 설명을 좀 드렸어요, 변호사님. 네네. 카톡 채널을 공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네네. 네, 그러면 네,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갈까요? 네, 또 넘어가도 되고. 네, 잠시만요. 여러분들이 Q&A를 많이 보내주셨어서 한번 제가 볼게요. 또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LSAT 준비 중이신 분은 너무 빨리 오셨고요. 로스쿨 예비 과정은 LSAT 준비하시면서 사실 들으신 분들도 계셨어요. 왜냐면 LSAT 너무 지겹다. 나에게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해서 들으신 분도 계시긴 하셨는데, 네, 그거는 뭐 본인이 원하실 때 들으시면 될 것 같고, 로스쿨의 효과적인 공부 방법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냥 케이스 자체에 매몰되지 말고 그거 자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 케이스 브리프하는데 그렇게 시간 오래 걸리나요? 네, 정통으로 하려면 오래 걸립니다. 근데 보통 요즘은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케이스 브리프 되어 있는 그래서 케이스 이름을 쓰고 케이스 브리프 이렇게 차거나 케이스 서머리 이렇게 구글을 하시면 되게 많이 나와서 이게 도대체 어렵다 하면 그걸 보시고 그 다음에 케이스를 읽으면서 브리프 해보셔도 돼요. 네, 뭐 제가 질문 이미 답을 한 것들도 있어서 넘어가면서 볼게요. 입학 준비 과정 관련된 거는 네, 다음 달에 입학 관련된 걸 하기로 했으니까 네, 여기서는 안 하고 학업 과정 중 어려움과 극복 과정. 제가 어려움은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극복 과정은 사실은 각자의 노력인 건데, 저는, 이건 3년 후면 끝난다는 거, 그것도 저한테는 되게 좋은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3년 후에면 이런 일은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했던 것 같고, 영주권 얻는 방법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회사마다 다 달라서 그거는 인터뷰를 하면서 알아봐야지 뭐 미리 정해져 있는 방법이 있는 거는 아니에요. 네, 원해를 위한 스터디 팁,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미리 준비하는 지금이 제일 빠르다는 거? 그래서 네, 여기다 해. 그런 거. 그리고 로스쿨 리거 커뮤니티에서의 네트워킹도 필요하죠. 서머 잡, 인턴십 이런 거는 가시면 다 계속 그 안내가 나와요. 어쩔 수 없어. 지금 이거밖에 없어. 여기다 해.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학교에 가시면 그 지역에 더 맞게 설명을 해 주실 거라서 지금은 뭐 말씀드릴 수도 없을 것 같아요. 학교 안에 보통 온라인, 온 캠퍼스 인터뷰도 있고 학교 자체에서 주선해 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LLM 이후 바시험을 통과하기 위한 공부 계획. 이거는 저희가 바리뷰 관련된 거는 따로 해서 바시험은 또 이거랑 너무 차이가 나는 다른 분야라 그거는 저희 지난달에 사실 바시험 그걸 했어요. 네, 웨비나를. 그거는 다음에 웨비나 하게 되면 그때 오셔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LLM을 아직 가시지 않으신 것 같으니까 또 다음번에 할 수 있을 아직 한참 남으셨네요. 그러니까 상관이 우선은 없을 것 같아요. 그때 다시 말씀을 오셔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영어 스피킹 네, 말을 열심히 하셔야죠. 수업 시간에 정말 계속 스피크업 하려고 노력하셔야죠.
피하려고 하지 말고 인터뷰는 딱 내가 준비한 내용,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면 되는 거지 전혀 상관없는 시사상식을 물어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장학금 제도를 어떻게 알아보냐? 이건 학교에다 물어보셔야 되는 부분. 전문조사, 이거 다 로스쿨 입학과 관련된 것들이 많아서, LLM에서는 기초법을 배우지 않고 전문법만 배우나요? LLM에선 자기가 듣고 싶은 걸 들으면 됩니다. 내가 특정한 뭐 환경법 서티피킷, 뭐 예를 들어 뭐 M&A 과정 이런 게 이름이 붙은 LLM을 가시면 그쪽 수업을 들으셔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그냥 일반적인 그러면 이제 그런 걸 좀 더 들어야 되지만 일반적인 LLM에서는 아무거나 자기 듣고 싶은 거. 그래서 뭐 헌민영을 듣든 말든 뭐 상관이 없습니다. 뭐 한국 기업 해외 진출, 뭐 해외 수출하는 국내 기업, 해외 기업이 있는 한국 사무실 두고 활동하는 기업을 위해서 법률 자문하려고 할 때 LLM은 어떤 분야를 해야 되고 뭐 유망한 학교를 알고 싶습니다. 유망한 학교라는 건 사실 특별히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 대부분의 과정이 다 비슷하거든요. 뭐 특별히 내가 막 어떤 이름이 붙은 학교에 가고 싶다 하면은 그때 그렇게 지원하시면 되는 거지. 네, 국내 수출을 이런 해외 법무와 딱히 연결된 그런 LLM 특별 프로그램은 저는 딱히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저 이제 뭐 법학 석사 무슨 복수 전공 LLM 지원 가능 이런 거는 그 학교에 물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물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줌 채팅으로도 주셨다고요? 왜냐면 제가 저는 입시 컨설턴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다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은. 아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할 수는 없고, 사실은 개인이 알아보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자기에게 정말 스페시픽한 이슈들인 경우들이 많고, 제 생각에는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보를 쉽게 안 주고 복잡하게 찾게 만드는 것 자체가 나중에 바시험 같은 거 지원하면서도 뭐 이렇게 귀찮게 하나 하는 과정들이 많거든요. 저희 로스쿨에선 다 그러더라고. 이것도 훈련이라고. 변호사가 하는 일들은 다 그런 류의 훈련을 겪고 자료를 조사하고 제일 적합한 것들을 찾고 분석하고 이런 것들이 하는 일인데 내 일 자체에서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하라고 막 하더라고요, 옛날에 보면. 네. 6개가 있어서 볼게요. 리딩 분량 콜드콜 좀 부족하게 하고 아웃라인 올인해도 학교 시험 별치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리딩을 안 읽고 가시면 수업 자체를 따라가기가 힘드니까 내가 나머지 공부를 계속해서 넣어야 되니까 힘들겠죠? 콜드콜은 나를 맨날 시키지 않아요. 보통은 돌아가면서 시키기 때문에. 그렇지만 보통은 스킵을 한 학기에 뭐 2번 이렇게 익스큐즈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내가 무슨 사정이 있어서 오늘은 도저히 못 읽고 가니까 봐달라. 나를 불러주지 말아라. 이렇게 교수님한테 말하면 그날은 저를 부르지 않는 그런 날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교수님이 부를 때마다 내가 콜드콜을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좋은 인상을 사실은 남기기는 어렵죠. 그러면 수업 파티시페이션 점수 자체는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럼 뭐 100점 만점에 10점. 10점 별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뭐 70점에서 80점이 되는지 80점에서 90점이 되는지 이런 사람한테는 10점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뭐 95점일지 93점일지 이런 걸 고민하는 사람한테는 파티시페이션 점수는 그냥 없이 가도 돼 하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객관식 시험이 나오기도 합니다. 과목에 따라서 미리 말을 해줘요. 대부분은 객관식 시험으로 하지 않아요. 싱가포르에 취업하는 경우 비법? 그런 것도 나중에 학교를 다니면 거기에 뭐라 그러죠? 그런 잡 포스팅이 계속 떠요. 학교 사이트 안에. 그러면 그런 데서 이제 지원하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비법이라기보다 정말 계속 발품 팔고 정보 찾고 그렇게 해서 아름아름하고 우리 학교에서 거기 간 사람 있는지 아니면 뭐 싱가포르나 이런 데 있는 변호사한테 그냥 무작정 연락해서 물어보고 막 이런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하는 거지 다른 특별한 비법은 아닌 것 같고 잠시만요. 중간에 다음 달 3월에 입시. 원래는 제가 이거 할 생각이 없었는데 하도 로스쿨 입시 관련을 많이 물어보셔서 웨비나를 그냥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중간에 3월 입시 관련 웨비나 신청서가 있으니까 네, 신청하실 분들은 신청하시고 테이크홈 exam 네, 로스쿨은 보통 테이크홈 exam은 아니고요. 교실에서 보는 exam도 많아요. 테이크홈인 경우들도 있고 테이크홈 근데 대부분은 우선은 클로즈드 북은 아니고 오픈북으로 보죠. 근데 오픈북이면 사람들이 안 외워도 되겠지. 우선 대강 알고 가서 페이지를 잘 넘겨보려고 페이지를 체크해서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페이지를 펴볼 새가 없습니다. 3시간 내내 타이핑을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디를 찾아서 보고서 베끼고 있을 이건 아웃라인 안 하게도 되겠다. 오픈북이니까 그냥 보고 베끼면 되지. 절대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이죠? LLM도 JD처럼 졸업 후 바프랩 2달만 보고 들어가는 게 과연 괜찮을까요? 바프랩 자체를 일찍 시작해야 할까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는 2달만 하신 분은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LLM 중에. 대부분 입학을 하면 한 학기 정도 지나면 다 바시험 준비를 합니다. 여름에 볼 사람은. 1년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기간을 잡고 공부한다고 생각하셔서 2달 만에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 JD는 3년 동안 공부한 걸 2달에 정리하는 건데 LLM은 들은 적도 없는 과목을 2달 안에 정리한다는 건 굉장히 로스쿨 이상으로 힘든 거죠. 그러면 로스쿨도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요 과목 엄청 많은 거를 3개월 안에 막 정말 쑤셔 넣어서 네가 하는 데까지 해. 막 이런 게 이제 원L 1학년인데 LLM만 하시고 이걸 하시려면 더 힘드시죠. 그래서 입학 전부터 사실 오히려 LLM이신 분들도 제가 바프랩을 판매하는데 그렇게 타셔서 입학 대비로 준비를 하다가 LLM 예습도 하시다가 결국에 끝나고 나서는 그걸로 바프랩으로 시험 준비까지 이어가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2달은 아닐 것 같아요. 보통 학교 다니시면서 같이 하세요. 네, 웨비나 만족도도 여기 폼이 있으니까 혹시 시간 되시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로스쿨의 한국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학교마다 너무 달라서 네, 어떻게 말씀드리기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뭐죠? PQE 플러스 4가 뭔가요? 뭐 미리 경력 4년 이렇게 말하는 건가요? 제가 이런 거는 뭐 바로 취직하는 경우 있나요, 없나요? 이런 거는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싱가포르에는 바로 가신 분은 본 적 있고요. 정말 자기 하기 나름이고 기존 경력 나름이고 뭔가 홍콩과 관련된 경력이 있거나 뭔가 더 다른 셀링 포인트가 있으면 변호사는 4년이 안 됐어도 갈 수도 있죠. 근데 거기서 그렇게 요구하는 거는 그러니까 네트워킹이 중요하다는 거죠.
네트워킹이 잘 돼 있거나, 그럼 뭐 4년이지만 공식적으로 4년이지만 3년인데 얘 너무 잘하고 뭐 해서 이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그런 가능성들은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 정말 네트워킹 열심히 하죠. 교수님하고도 잘하고 뭐 모든 네. 네, 이제 다른 거는 더 없으신가요? 다 되신 것 같아요. 질문 하나 더 들어왔는데요. 아, 주리스 닥터가 한국으로 말하면 박사학위에 해당되나요? 이런 질문이네요. 어, JD는 사실은 한국 박사랑은 다른 것 같아요. 한국 박사, 뭐 PhD 이런 거는 한 분야에 대해서 논문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JD는 뭐 예를 들어 내가 이제 3년이 JD인데 JD를 들어가면 뭐 예를 들어 회사법 박사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수업을 기본으로 들어야 되는 수업들이 되게 많고 헌민형 같은 기본으로 무조건 들어야 졸업이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자기가 골라서 선택 과목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의 법전원 같은 거겠죠? JD는. 그래서 박사라고 말하기는 박사스러운 분위기는 아니죠. 박사는 SJD, 네, 라고 따로 보통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박사스러운 거는 졸업학점 기억이 안 나요.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한 학기에 한 6, 7개 들었던 것 같아요. 한 20학점, 21학점, 뭐 19학점 그 왔다 갔다로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제가 너무 너무 무섭게 말했나요? 근데 저는 로스쿨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네, 로스쿨에서 공부했던 것도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이런 것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시고 싶은 분들한테 더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가서 더 잘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잘할 수 있는데 난 너무 쉬웠어. 로스쿨 다른 애들 다 바보야. 한국에 제일 잘해. 이런 류의 유튜브 저는 되게 싫어하거든요. 아니면 가봤자 소용없어. 너네도 가도 소용도 없어. 이런 그것도 진실도 아니고. 그래서, 네, 제 주위에 저 이후에 가신 분도 많고, 저보다 더 전에 가신 분도 많고, 다양한 직장 생활하다 가거나, 늦게 가거나, 정말 어려서 가거나, 다양한 분들이, 그리고 저한테 연락을 하시는 분들도 그 이후로도 이런 걸 하니까 많아서, 네, 이런 경험을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하는 거예요. 저 여기 새벽 5시 반이었거든요, 아까. 지금 이제 7시 됐습니다. 모든 과제 제출 모두 타이핑으로 하나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한국은 아직도 종이로 써서 내나요? 종이로 써서 내는 거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타이핑 안 해도 종이로 써도 된다는 경우도 있어요. 너가 종이로 쓰고 싶으면 바시험도 종이로 써도 된다고도 해요. 근데 그때의 단점은 내가 틀렸어. 이 논점 하나 더 넣고 싶어 할 때 쓸 방법이 굉장히 틈에다가 여기 이렇게 틈에다가 여기 무슨 풍선에서 써서 넣어야 되고 여기다 쓸 내용이 아닌데 내지는 논점마다 비슷한 이게 A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B에게 물을 수 있는지 C에게 물을 수 있는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A에게 썼던 거 또 B에게 썼던 거 다 한 번씩 이제 중복이 돼야 될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타이핑이면 컷 앤 페이스트가 되는데 라이팅이면 3번을 라이팅 하든지 앞에 페이지 3에 있는 무엇을 참고하시오 이런 식으로 보기가 안 좋게 해야 되니까 되게 힘들죠. 네, 다 된 것 같습니다. 한국 그렇군요.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네, 제가 아직도 필기를 잘하는 게 중요한 거군요, 한국은.
네. 쇼핑을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미국은. 계속 뭔가 질문이 오고 있어서. 익스턴십 필수인가요? 저는 해봤는데 필수라기보다 다양한 경험을 하고 더 취직이든 뭐든 그런 거에 외연을 넓히는 데 좋겠죠? 필수라는 건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네. 뭐 졸업학점 이수는 필수지만 나머진 다 선택이지만 다 선택하는 이유는 있겠죠. 인턴십이 필수는 아니죠. 안 한다고 졸업 못 하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인턴십을 해야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아는 사람이라도 생기고 나중에 정보라도 얻으니까 페이드든지 언페이드든지 다 인턴십을 하려고 하죠. 대부분. 네, 그러면 다 된 것 같습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또 다양한 주제들로 그 웨비나를 계속 마련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더 듣고 싶으신 내용이나 뭐 특정한 주제 같은 게 있으시면 제안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족도 조사 설문지 다시 한번 공유 드릴게요. 여기에 이제 뭐 앞으로 더 듣고 싶으신 내용이나 이런 거 하고 싶으신 말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현실적인 내용들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요. 네, 여러분께서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네, 와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유튜브 너무 요즘 열심히 안 해가지고 네, 그래도 기억하고 또 와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한테 도움이 많이 되시면 좋겠고 뭐 준비하시든 이제 가을에 입학하시든 모두 잘 하실 수 있게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